우리가 매일 밤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 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에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내가 누구인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조차 모르는 완전한 무의 상태로 빨려 들어가지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번쩍 뜨고는 어젯밤 그 잠자리에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깨어나니 사람이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우주에서 가장 기묘하고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의식도 기억도 내면의 목소리도 없던 그 몇 시간 동안 당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끊어졌던 것이라면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정말 어젯밤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이 이어져 온 단단한 실타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철학의 최전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아의 연속성은 사실 뇌가 매일 만들어내는 놀라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듯이 우리는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잠과 죽음은 형제처럼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의식이 꺼지고 흐름이 멈추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잠은 달콤하게 여기며 매일 밤 기꺼이 그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죽음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일 것일까요? 이후 질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뇌가 빚어내는 의식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1990년대 철학자 데이비드 차모스는 의식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상대적으로 설명 가능한 쉬운 문제들과 왜 이 모든 정보 처리 과정에 어떤 느낌이라는 주관적 경험이 수반되는가를 묻는 어려운 다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의 파장이 눈에 부딪히고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도대체 왜 그것이 붉은색이라는 생생한 느낌이나 차가운 얼음의 온이요 감촉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기계 내부의 주관적인 경험이 왜 한심하지 존재하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틈새야말로 과학이 아직 넘지 못한 가장 시각 깊은 협곡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아버지와 함께 숲을 거닐며 배웠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언어로 새의 이름을 외운다고 기도 시간이 준의 시간름 곡합니다라오니 시가이 매오니 진짜로 새를 알고 싶으면 새가 뭘 하는지를 보아라. 의식이라는 단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뇌의 860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나라는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 개수와 맞먹는 860억 개의 뉴런은 그 하나하나만 보면 단지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단순한 생물학적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뉴런 하나에는 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무수한 스위치들이 복잡하게 시거미 사고 리메 파이슨 기대 컨시는 그의 시기로지는 테면리스 의미 이름이 사예가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 한 대는 앞차와의 간격을 지키고 신호를 따르는 단순한 규칙만 따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그 도로를 내려다보면 차들이 멈췄다 움직였다 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 같은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파도는 진짜입니다. 속도를 잴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도로 위로 내려가 차 한 대를 붙잡고 뜯어봐도 그 어디에도 파도라는 부품은 들어있지 습니다. 파도는 단순한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비로소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창발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의식은 뇌라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교통정체의 물결과 같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붙잡지 못한 채 영원한 현재에 갇히고 자아를 느끼게 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마치 유리창 너머로 자기 삶을 구경하는 유령처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뇌라는 악기가 특정한 박자로 울릴 때만 연주되는 교향곡처럼 의식 역시 뉴런의 복잡한 연결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연주되는 음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창발 이론 역시 완벽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뇌의 활동이 바뀌면 경험도 바뀐다는 상관관계는 보여주지만 애초에 왜 신경망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불꽃이 튀어오르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요. 벽에 비친 그림자는 열심히 묘사하면서도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철학적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고 860억 개의 뉴런이 똑같은 패턴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까지 완벽히 똑같습니다. 단 하나, 그 내면에는 아무런 느낌도 경험도 없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안에 아무도 없는 빈 집과 같은 상태지요. 이런 존재가 원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단순한 복잡함만으로는 의식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대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이 균열을 메우기 위해 일부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훨씬 더 대담한 가설로 눈을 돌렸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수학자와 신경과학자가 손을 잡고 제안한 양자의식 가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뇌세포 안쪽의 미세관이라는 아주 작은 구조 속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하는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 같은 미시세계의 현상이 우리의 경험을 빚어내는 데 직접 관여한다는 주장이지요. 뇌는 따뜻하고 축축하고 시끄러운 곳이라 섬세한 양자 효과가 버틸 수 없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식물이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는 따뜻한 한작, 생명 현상 속에서 양자적 행동의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자연은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의식이 뇌가 뚝딱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신호를 뇌라는 수신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낡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릴 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라디오 부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늘 떠다니던 신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통합정보이론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가 수행하는 특정 행동이 아니라 정보를 쪼갤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하게 통합하는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정보를 덕이앨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하게 통합하는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실하게 통합할수록 더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수학적 모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주의 원자들은 처음부터 아주 미세한 경험의 울림을 품고 있었으며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조직화를 거치며 마침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대한 의식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공기가 담고 있는 비밀을 생각해 보면 이 장대한 흐름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이쉬는 숨 속에는 아주 오래전 지구를 거쳐갔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나 먼 과거의 숲과 불꽃이 남긴 분자 조각들이 섞여 지체르 휠슈타에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은 수십억 년 전 은하의 한복판에서 타오르다 폭발한 초신성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빛 속의 철분 역시 별의 죽음이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단 하나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잠시 빌려온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가 잠시 빌려 입은 옷이라기보다 우주의 물질이 잠시 추어 올리는 한바탕 화려한 춤 사이에 가깝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춤은 사라지지만 춤을 추던 몸은 그대로 니몰라지 창고 커넘벌 이어가듯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뿐이면서도 그 춤을 이루는 원자들은 영원합니다. 타인만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자들의 자연스러운 이고 자리 바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의 한 토막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원자나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라 어릴 적 기억을 간직하고 내셔널한 이름을 가진 바로 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신경과학 연구들은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연속적인 자아의 느낌이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강에 들은 정교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입니다.
손목을 까딱 움직이겠다는 의식적인 하시오. 결정을 내리기 수초 전에 뇌는 이미 운동 준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유명한 실험들은 우리의 의식이 행동의 주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뒤늦게 그럴듯한 해설을 덧붙이는 해설 방송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좌우를 잇는 신경 다발이 끊어진 환자들에게서 보듯 우리 뇌 속에는 혼란스러운 파편들을 모아 매끄러운 1인칭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어내는 해석기가 살고 있습니다. 자아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발명되는 셈이지요. 고대 동양의 가르침이 자아를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갈아치우면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강물에 비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아가 과정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은 한강에 물을 대주는 산맥이 생기기도 전에 한강이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고정된 나라는 사물은 없었지만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조직해 흐르기 시작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 흐름은 매일 밤 잠이라는 문을 통과하며 기묘한 단절을 겪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간도 공간도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 캄캄한 무의 상태가 이어지지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뇌 속의 이야기꾼이 그 텅 빈 공백을 감쪽같이 꿰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어젯밤의 나와 오늘의 내가 끊김없이 이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밤 겪는 이 작은 사라짐과 아침의 탄생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강물이 다시 흐를 수 있는 강바닥 자체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아주 작은 죽음을 겪고 매일 아침 아주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 지점에 이르러 우리는 마침내 우주를 바라보는 시점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냥을 켜기 전에 불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을 찾는 것 역시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불꽃은 사물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역시 우주의 물리 법칙과 화학적 구조 그리고 수십억 년의 진화가 빚어낸 가능성의 중첩 속에서 톡하고 피어난 찬란한 사건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우주의 138억 년 역사 전체에 그 가능성이 암호처럼 잠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아득한 과거와 매일 밤 찾아오는 깊은 잠의 공백,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단절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생전에 그러했듯 세상의 모든 현상을 미리 짜여진 틀 속에 가두거나 가짜 정답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진정한 미지의 끝자락에 당도해 나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주가 시작된 이래 138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하늘의 별들은 찬란하게 타올랐고 은하들은 소리 없이 회전했지만 그 누구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의 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단 한 명의 관객도 없이 스스로를 펼쳐내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물질의 한 귀퉁이가 스스로를 정교하게 엮고 또 엮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별빛이 부딪히는 망막을 만들고 그 신호를 해석하여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뇌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여러분의 눈은 138억 년 만에 우주가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마주한 그 순간의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의식을 단단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함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쥐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이 사소한 감각들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별들이 태어나고 부서지며 흩뿌린 원자들이 마침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독특하고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교향곡으로 연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고민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급함,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라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무거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마침내 스스로를 그만큼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별의 가슴 속에 품인 칼슘 원자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슬픔을 느끼고 고독을 삼키며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을 품는 것.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의 무게야말로 의식이 이 세상에 깊게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관점의 전환은 거창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고정된 정답을 찾는 대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역동적인 물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강원래 글라이지 시추로의 허리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힘으로 우리의 강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들이 바위나 진흙이 아닌 바로 나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셋째, 의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는 과학의 한계는 오히려 세상이 여전히 거대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가장 다정한 초대장입니다. 네 번째로, 뇌 속의 이야기꾼이 매 순간 우리의 자아를 매끄러운 1인칭 소설로 엮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실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한층 더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온기를 느끼는 이 찰나야말로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공들여 빚어낸 가장 찬란한 예술 작품인 셈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단 3초만이라도 이 거대한 사슬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평범한 하루와 지나치는 바람결, 스치는 인연들의 온도가 사실은 수많은 확률의 장벽을 뚫고 이뤄낸 유일무이한 배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미건조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이 새로 태어나는 기적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매듭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아득한 허공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밤 찾아오는 깊은 잠의 단절과 뇌 속 이야기꾼이 빚어내는 자아의 환상, 그리고 우주의 원자들이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나라는 형태로 뭉쳐지기까지의 여정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토록 경계했던 것은 가짜 정답과 공허한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연히 우리의 좁은 직관에 맞추어 친절하게 설명서나 정답을 준비해 둘 의무 따위는 없다고 믿었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틈새를 완벽히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광활하며 우리의 허위상가리치도 인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138억 년 전의 거대한 대폭발 이후 우주는 끊임없이 별을 태우고 부수며 무거운 원자들을 흩뿌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주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회전하고 행성들이 궤도를 돌았지만 그 차가운 물리법칙 속에는 아름다움을 느낄 관객도 고독을 삼킬 주체도 없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물질의 한 귀퉁이가 스스로를 정교하게 엮어 눈을 떴고 그 눈을 통해 우주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눈, 그리고 그 글귀를 곱씹으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야말로 우주가 138억 년 만에 이뤄낸 가장 기적적이고 위대한 성취입니다. 우리가 쥔 커피 한 잔의 온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서늘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미묘한 떨림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별들의 죽음과 은하의 회전, 생명의 눈물겨운 진화가 수십억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올린 찬란한 교향곡의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원자들은 언제나 이 우주 속에 가득했습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불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떨어진 순간 불꽃이 튀어오르듯
우주의 법칙과 138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완벽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톡하고 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맥락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수많은 불안과 비교의 무게는 조금씩 그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조급함, 텅 빈 것 같은 외로움, 혹은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에서 오는 막막함마저도 사실은 우주가 그만큼 깊고 예민하게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곧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슬픔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죽은 별의 가슴속 원자들은 결코 슬퍼하지 못하지만, 그 원자들이 마침내 스스로를 조립해 나가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경외라는 우주 최고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기. 여거 지그니스 그렇다는 느흐 감가이시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깊은 잠 속에서 의식의 흐름이 잠시 멈추고 온 세상이 캄캄한 무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이 흐름을 멈추었다가도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물줄기로 이어지듯, 여러분이라는 패턴은 매일 밤 작은 죽음을 겪고 매일 아침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의 나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것은 고정된 어떤 실타래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는 생명의 음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도 아름다운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별빛 속에 있었고 우주의 먼지 속에 있었으며 138억 년 동안 흐르고 또 흘러온 모든 가능성의 바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모든 과거를 품은 채 살아 숨쉬며 우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평범한 일상의 거리에 발을 디딜 때 단 3초만이라도 이 경이로운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평범한 하루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잠시 빌려온 가장 찬란한 순간이자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웅장하고도 다정한 진실을 마음에 품은 채 평범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사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수수께끼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